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 흡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음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소음 진동을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룸에, 흡음, 흡음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강당의 뭐 어떤 설계도 될 거고요. 건축 음향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이제 거기에 이제 후음제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제품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뭐, 후음제를 많이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페이지는 이제 어떤, 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이제 단위에 대해서 흡음비, 뭐 흡음률, 흡음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bsorption rate, absorption coefficien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average absorption rate, coeffici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평균 흡음비, 흡음 개수, 흡음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의 평균 흡음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모의 S1, S2는 이제 어, 흡음재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어떤 면적들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알파 i는 여기 이제 S1 곱하기 알파 1 이렇게 해서 쭉 더해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알파는 각 면적에 적용되어 있는 흡음재의 어떤 흡음 개수 요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 합을 이렇게 다 분자에다 놓고 이제 분모에는 각 면적을 흡음재가 적용되어 있는 면적만 이렇게 이제 합해서 나누게 되면은 어, 나누게 되면은 어, 평균 흡음비, 흡음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에 평균 흡음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풀어 쓴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운드 업섭션 그래서 이제 흡음력 A라고 이제 통상 표현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위에 이제 평균 흡음 B 흡음 개수의 어, S 이때 S는 흡음재가 안 붙어 있더라도 어떤 룸의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전면적 흡음재가 안 붙어 있더라도 어떤 전면적 곱하기 평균 흡음 개수 흡음 어, 코에피션트를 곱하게 되면은 사운드 옵션 그래서 흡음력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A로 표현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룸의 어떤 방에 어떤 흡음 평균 흡음 개수, 흡음력을 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흡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인 레버블레이션 타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블레이션 타임은 잔향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강당에서 그러면 이제 그 메아리가 쳐서 이제 음이 바로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한참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도 이제 뭐 음이 이제 좀 길게 이어지고요. 그때 이제 를 잔향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사운드가 이렇게 쭉 틀어져 있다가 스위치 업을 했어요. 껐어요. 끄게 되면은 이제 음이 바로 확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서서히 레벨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0dB가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레버버레이션 타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흡음 이제 어떤 재료의 흡음률을 측정할 때 요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실내에 잔향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의해서도 이제 후분력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잔향 시간은 세빈이라는 사람과 아이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실험식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이제 잔향 시간은 요 시계에서 구한다. 그거는 이제 어떤 룸의 최적과 그다음에 이제 실내 면적의 관계가 있고 그때 이제 흡음 개수, 평균 흡음 개수와 이런 관계식이 있더라. 요걸 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계에 의해서 세빈식 포뮬러에 의해서 잔향 시간도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거꾸로 흡음 잔향 시간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 평균 흡음비는 이렇게 또 이제 거꾸로 저희가 계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빈이 첫 번째 이러한 식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링이라는 사람이 요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평균 흡음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 식이 더 잘 맞더라. 그 식이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룸의 볼륨, 최적과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는 동일한데 이때 이제 자연 로우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해서 어떤 잔향 시간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식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도 거꾸로 우리가 어떤 잔향 시간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평균 흡음 개수, 흡음비를 알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여튼 이제 중요한 에버리징 업셉션 레이트와 잔향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성됐는지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운드 업셉션 레이트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음률 사운드 업셉션 레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라 그래서 정제파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수직 입삼에 의한 흡음률 측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잔향시간 측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를 이제 발생시켜서 평가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험 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튜브에 이 튜브는 이제 강철 파이프로 보통 되어 있고요. 이걸 어쿠스틱 튜브라고 합니다. 튜브의 어떤 끝단에 이 막혀져 있는 끝단에 시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시료를 설치해서 어, 여기 스프카에서 이제 옥타브 밴드별 중심 주파수별 이제 옥타브 밴드별 어, 주파수 순음을 이렇게 이제 발생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파이프 내에 정제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 하면은 이 프레저 맥스가 측정되는 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레저 미니 값이 측정되는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값을 읽어서 어,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라는 값을 구해서 P 미니분의 P 맥스입니다. 그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흡음률은 본 그래프의 식과 같이 요 식에 대입을 해서 각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 서드 옥타브 밴드 이 옥타브 밴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원소드 옥타브 밴드의 각 중심 주파수에 대해서 125Hz 여기 이제 250Hz 여기 뭐 100Hz도 있고요. 아니 요거는 100Hz고 여기는 뭐 몇 헤르츠 몇 헤르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500Hz에서 보통 이제 한 4000Hz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각 주파수별로 이제 여 스피커에서 음을 그 발생시켜서 그때 이제 정제파를 발생시키고 그때 P 맥스와 P 미니를 측정해서 요식에 의해서 그 흡음률을 측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흡음재의 어, 흡음률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더라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고요. 이제 어, 우리말로는 이제 정제파법, 그다음에 이제 수직 입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음, 아래 그림과 같이 투 마이크로폰 메서드라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강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여기 역시 이제 스피커와 이제 여기 시리얼 설치하는데요. 스피커에서는 브로드밴드 노이즈를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밴드 노이즈라 하면은 여기서 위에서 이제 스탠딩 웨이브에서는 각 주파수별로 이렇게 이제 125Hz, 뭐 160Hz, 뭐 250Hz 이렇게 발생시켰는데 여기는 이제 100Hz서부터 4000Hz까지 어떤 노이즈를 이렇게 발생시켜서 그때 값을 이제 어떤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 함수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저도 이제 잘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입사됐을 때하고 반사됐을 때의 어떤 이제 그 흡음재에 의한 그 영향이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흡음률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와 설비가 이제 개발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스탠딩 웨이브폼은 각 주파수별로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요거는 이제 브로드밴드를 한꺼번에 이제 100Hz서부터 4000Hz까지 이렇게 발생시켜서 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최근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스탠딩 웨이브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흡음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잔향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향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레버브레이션 챔버 메서드라 그래서 본 그림과 같이 이제 어, 어떤 이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대형 건물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알파캠이라는 이제 간이 이제 레버레이션 챔버도 이용하긴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건물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레이션 챔버는 본 그림과 같이 이제 보통 이제 오각형으로 이제 어떤 룸을 만들어서 마주보고 있는 룸이 그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바닥면과 천장면도 이렇게 이제 마주보지 않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어떤 음을 발생하게 되면은 확산 음장을 해서 디퓨스 필드라 그래서 이제 음이 이제 발산을 하게 돼서 확산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안에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돼 있어서 이 안에서는 음이 막 뭐 교란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확산이 돼서 이 안에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 동일하게 나오고 잔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게 한 방을 레버레이션 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챔버 안에 이렇게 이제 흡음재를 바닥에 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면적은 흡음재 최적이 레버레이션 챔버의 최적에 따라서 흡음재의 면적을 얼마만큼 설치하게 케이스 규격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각 옥타브 밴드별로 중심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그때 이제 소음 레벨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거든요. 소음 레벨을 측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로테이션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레벨이 일정하게 안 나오고 사실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잔향실인데 그래도 조그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돌려서
몇 포인트에 이제 레벨을 에버리징 하게 됩니다. 그 에버리징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에버리징을 측정한 거를 이제 잔향 시간을 측정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T와 T0를 측정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후분율을 구한다. 그래서 후분율은 여기 이제 뭐 시료의 면적이네요. 시료의 면적분의 V, 어떤 여기 잔향실 최저, 거기에 이제 어떤 레버레이션 타임, 그래서 이제 어, 흡음재가 있을 때의 레버레이션 타임을 T라 하고, 흡음재가 아예 없을 때의 레버레이션 타임 잔향 시간을 T0로 해서 이렇게 이제 흡음률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플러스 알파 제로가 있는데, 알파 제로는 베이컨트 룸, 이제 시료가 없을 때의 어떤 흡음 개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븐씩 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초이값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시료의 흡음률은 요 알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향실법에 의한 측정법은 여기 이제 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난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아주 정확한 시료의 흡음률을 평가하고자 할 때, 비교 평가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요. 이제 뭐 그 반면에 이제 시료의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하죠. 스탠딩 웨이브법은 그 이제 파이프에 뭐 100파이 정도, 파이가 이제 한 100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는 뭐 더 적은 그런 시료, 아주 소량의 시료가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대량의 시료가 필요해서 시험하기 좀 어렵지만은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레버레이션 챔버 메서드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는 그 반면에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반면에 이제 수직 입사음에 의해서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하고 있는 흡음재의 품질 수준을 확인할 때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이제 흡음률을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정실을 이용한 시험법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흡음률 시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흡음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음재 종류는 포러스 타입, 멤브레인 타입, 캐비티 타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이제 흡음재는 여기에 이제 스펀지, 피form이거든요. 이 스펀지와 같이 보통 통상 얘기하는 타입은 다 이제 포러스 타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가 멤브레인 타입과 캐비티 타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러스 타입은 그라스 파이버, 레진 펠트, 피폼,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포러스 타입의 흡음재고요. 이제 오픈 폴 이제 스트럭처라고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기공들이 각 있는데, 기공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바람이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입김을 불었을 때 이 바람이 통과한다 라고 하면은 포러스 타입 흡음재가 되고요. 여기 이제 입김을 불었는데 통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흡음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차음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음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포러스 타입의 흡음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불었을 경우에 바람이 통하면은 이제 흡음재라고 하고요. 이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은 흡음재라고 안 한다, 포러스 타입의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주파 1kHz 이상의 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포러스 타입의 흡음재를 적용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설치는 4분의 란다, 4분의 3 란다 위치에 이제 설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가 이제 파티클 벨로시티, 공기 분자의 속도가 최대가 돼서 그때 이제 어떤 흡음재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여기 이제 100Hz라는 음의 이제 소음 저감을 위해서 이제 흡음재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어떤 벽체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진 거리는 요 식과 같이 이제 란다는 F분의 C에 의해서 란다는 이제 3.4m가 되고요. 4분의 란다는 이제 85c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체와 85cm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파티클 벨로시티가 최대가 되는 지점으로서 이때 이제 흡음재를 설치하면은 열 에너지로 많이 변화이 돼서 에너지가 소멸돼서 흡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상은 이런 레이아웃상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치를 해서 고주파 소음 저감에 이제 보통 쓰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무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네코익 챔버도 어, 흡, 어, 저주파의 흡음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거리만큼 이렇게 벽체하고 떨어져서 흡음재가 이제 적용돼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흡음재 타입은 이제 특이한 이제 보통의 이제 흡음재는 아니고요. 특이한 흡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타입 흡음재라고 하는데 이런 흡음재는 이 그림과 같이 어떤 벽체에 어떤 공간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판넬, 우드 판넬이나 플라스틱 보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이 보드가 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기는 어, 스프링 판넬은 이제 매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진동학을 제가 설명할 때 어떤 이제 이런 매스와 스프링에 의해서 고유진동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도 마찬가지로 요 고유진동수에 의해서 어떤 타겟 주파수를 저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 의해서 여기 판넬 매스와 어떤 디스턴스 관계식을 유지해서 어떤 주파수를 타겟을 할 경우에 이제 이 매수와 디스턴스를 잘 계산해서 이제 이 멤브레인 타입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흡음의 효과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의 흡음재를 멤브레인 타입 흡음재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캐비티 타입 흡음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비티 타입도 이제 일상적이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건축물의 천장을 보거나 벽체를 보거나 이렇게 이제 홀이 뚫리고 한 그 벽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캐비티 타입의 흡음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헬럼 홀츠 레조네이터의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흡음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럼 홀츠도 이제 뭐 독일 사람 이름인데요. 독일 사람이 이제 어떤 레조네이터의 어떤 특성을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 어, 여기 이제 뭐 아래 그림에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 어떤 볼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오프닝 에어리아 단면적이 있고 네크 랭스가 있을 경우에 요 경우에 요 볼륨의 요 부위 요 네크 랭스의 요 부위가 이제 매스 역할을 하고 요 볼륨이 이제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유준동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고위진동수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왕성한 운동을 하게 돼서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이 이제 캐비티 타입의 흡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비티 타입의 흡음재는 이런 식에 의해서 이제 튜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비티 타입도 어떤 광대역 주파수의 음을 줄인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주파수의 음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주파 소음이 되겠어요. 저주파 소음의 어, 특정
주파수를 타겟으로 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요 공식에 의해서 요런 이제 하이트, 그 다음에 요 디스턴스, 공기층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타, 이제 오프닝 레이트, 여기 면적분의 여기 개구홀의 이제 비율, 요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어떤 타겟 주파수를 설정해서 요런 캐비티 타입의 흡음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캐비티 타입의 흡음재를 뭐 어떤 한 주파수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여기다 이제 포러스 타입 흡음재를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광대역 주파수의 흡음 효과도 누리고 어떤 특정 주파수의 흡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식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흡음재의 종류 세 가지, 포러스 타입, 멤브레인 타입, 캐비티 타입 세 종류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NRC 노이즈 리덕션 코에피션트라는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흡음재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정제파법이나 스탠딩 웨이브 메소드나 잔향실법, 레버브레이션 룸 챔버 메소드 있잖아요. 레버블레이션 챔버 메소드나 각 중심 주파수별로 뭐 이제 뭐 100Hz부터 고주파까지 뭐 보통 이제 4000Hz까지 이제 측정을 한다 그랬는데 각 서드 옥타브 밴드별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이제 각 주파수별로 이제 흡음률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넓은 주파수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제품의 흡음률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값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대표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은 값이라고 이제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레이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흡음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싱글 밸류로서 이제 나타나는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천장이나 배풀이나 어떤 판넬에 흡음 음향학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RC는 우리가 이제 그 정제파법이나 이제 잔향시법에 의해서는 이제 뭐 100Hz부터 4000Hz까지 넓은 범위에서 이제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그때 흡음률을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개 250Hz의 흡음률, 500Hz의 흡음률, 1000Hz의 흡음률, 2000Hz의 흡음률을 산술평균에서 4로 나눠서 그 값을 대표적으로 이 재료의 흡음률은 어떻게 된다, NRC는 얼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NRC 지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Hz, 500Hz, 1000Hz, 2000Hz는 원서드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옥타브 밴드가 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흡음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음 개수, 흡음률, 그 다음에 이제 뭐 흡음재를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흡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흡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